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랩입니다. 드링킹랩은 다양한 음료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술에 관해서도 종류별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술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술을 마셔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술에 관련된 알면 쓸데없지만 재밌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술 이야기 1편의 주제는 술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실제로 과학적 지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은 크게 양조주, 중류주, 혼성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류 최초의 술은 양조주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히려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동물들이 마셔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양조주는 기술의 발전이 크게 필요 없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와인, 막걸리, 맥주 등 과일 또는 곡물 등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양조주라고 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일을 이용해 만든 과실주와 쌀, 보리 등의 곡물을 이용해 만든 곡주가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마시는 음식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생물의 1차적 목표는 생존인데 생물들은 이를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좋은 영양소들에 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대체로 사람만 맛있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환장합니다. 이런 에너지원들 중에 당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을 효모라는 미생물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효모는 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서 당을 사냥합니다. 당을 맛있게 먹은 효모는 똥을 쌉니다. 이 똥은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를 거쳐서 양조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과실주의 재료가 되는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대로 발효시켜 만들면 됩니다. 다만 곡물로 만드는 곡주의 경우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곡물에는 당이 없고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분은 여러 개의 포도당이 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된 다당류라고 하는데 그냥 당들이 단단하게 모인 것입니다. 전분은 엄청나게 작은 크기인 효모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워낙 단단하고 크기가 커서 발효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곡물을 발효하기 위해선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당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화 과정은 곡물의 싹을 틔어 곡물 스스로 에너지원이 필요하도록 유도해서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방법과 침이나 막걸리의 누룩 등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당화 요소를 주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곡주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당화 과정을 거쳐서 효모에 의한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양조주에 속하는 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과실주입니다. 과실주를 영어로 번역하면 와인입니다. 그만큼 와인이 과실주의 대표주자입니다. 하지만 포도로 만든 술만 과실주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와인은 과실주를 총칭해서 불리는 대명사일 뿐 모든 과일의 발효 과정을 이용해 만든 술을 과실주라고 불립니다. 와인을 시작으로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만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 그리고 흔히 우리가 탄산음료로 알고 있는 사과 과실주인 사이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매실주나 복분자주, 인삼주처럼 술에 과일을 담가서 만드는 술은 과실주가 아닌 리큐르, 즉 혼성주에 속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혼성주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곡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곡주는 당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당화 과정의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별로 크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효의 시기가 당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곡주에는 맥주, 청주, 동동주, 막걸리, 사케 등이 있습니다. 증류를 간단히 말하면 끓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알코올에 끓는 점은 약 78도이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인데 78도까지만 끓여서 물 안에 섞여있는 알코올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도 예상되시다시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양조주는 70도 이상의 술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효모가 19도 이상이 되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류주는 옛날 사람들이 좀 더 하드코어를 갈망하다가 고심한 끝에 탄생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류 기술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증류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보다 완벽한 증류 기술은 9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을 자기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금을 만들기 위한 열정은 별의별 것들을 끓는 물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이런 열정과 노력은 드디어 금을 만들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헛고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과학기술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증류기술이 바로 이 연금술의 발전에 수혜를 받은 기술 중 하나인 것이죠. 이슬람의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알킨디는 최초로 증류를 통하여 순수한 알코올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증류기술은 무려 8번에 걸친 예수와 알라의 영혼의 맞다이와 몽고의 동서양 통합 프로젝트로 인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진 증류기술로 인해 각 나라와 문화에 맞게 위스키, 보드카, 럼, 데킬라, 브랜디 등 개성 넘치는 술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큐르. 우리나라 말로 혼성주는 이미 완성된 술에 맛과 향 등을 첨가한 술입니다. 아까 양조주 파트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던 매실주, 복분자 등 과일을 담가서 만든 술이 왜 양조주가 아닌 혼성주이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과일의 투입 시기가 이미 완성된 술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조주는 술 자체가 과일의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혼성주는 이미 완성된 술에 향미를 넣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완성된 소주 등의 술에 매실이나 복분자 등을 넣어서 숙성시키는 당금주는 양조주가 아닌 혼성주가 되는 것이죠. 혼성주 제조에 쓰이는 완성된 술은 증류주를 사용합니다. 맛과 향이 이미 강하게 배어있는 양조주보단 그나마 증류주가 어울리기 때문이죠. 물론 이미 완성된 양조주에도 맛과 향을 입히는 술들도 존재하나, 이는 주류법상 혼성주가 아닌 과실주 또는 곡주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칵테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마티니의 재료인 와인 베이스의 드라이 베르무트라는 술은 리큐르가 아닌 과실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밤막걸리 역시 리큐르가 아닌 곡주로 분류되죠. 그 밖에 향만 첨가하고 맛은 첨가하지 않는 진이나 아쿠아비트 등이 혼성주가 아닌 증류주로 분류되는 등 이것저것 복잡한 뭔가가 있지만 어쨌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충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혼성주는 예거마이스터, 미도리, 말리부, 서던 컴포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술 이야기 2편에서는 오늘 소개한 술의 종류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술들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